여러분, 은퇴 이후 남은 생을 어떻게 보내고 싶으신가요? 누군가는 여행을 떠나고 또 누군가는 조용히 책을 읽으며 보내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평생 지켜온 땅, 조상 대대로 내려온 선산을 팔아서 새로운 사업에 도전한다면 어떨까요? 남들은 다 돈을 번다는데 나도 한 번쯤 해봐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시작된 도전이 단 2년 만에 눈물로 끝난다면 어떠한 사업이든 항상 사기는 내 주위에 있다고 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강노인, 60을 간 넘긴 한 평범한 남성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공무원으로 일했고 은퇴 후에는 시골집 마당에서 자잘한 농사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죠. 자녀들은 모두 출가했고 아내와 단둘이 사는 조용한 삶. 하지만 그에겐 하나의 커다란 자산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상대대로 내려온 선산. 시세로 따지면 20억은 훌쩍 넘는 값진 땅이었죠. 어느 날 오랜 후배가 찾아왔습니다. 형님,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농사요? 그거 옛날 얘기죠. 요즘 돈 되는 건 바로 스마트팜입니다. 자동화 시스템 돌려놓으면 알아서 돈이 굴러갑니다. 1년에 수익률이 20%는 기본이에요. 강노인은 처음엔 웃어넘겼습니다. 야, 나 이제 나이도 있고 이런 거 해본 적도 없는데 무슨 사업이야? 하지만 후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형님, 선산 그대로 두면 뭐합니까? 애들도 안 지킬 거잖아요. 차라리 팔아서 사업하세요. 저도 옆에서 같이 돕겠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래, 아이들한테는 필요 없는 땅이지. 지금이라도 바꿔서 큰 돈을 만들면 노후도 든든하고 손주들 키우는데도 보탬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강노인은 고민 끝에 결정을 내립니다. 조상 대대로 지켜온 선산을 팔아버리기로 한 것이죠. 아내는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여보, 그 땅은 그냥 두는 게 맞아. 조상님들도 계시고 괜히 팔았다가 후회할 수 있어. 하지만 강노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제 세상은 달라졌어. 가만히 있으면 뒤처져. 나도 한 번쯤은 도전해보고 싶어. 결국 선산을 팔아 현금 20억을 손에 쥐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 모은 퇴직금까지 더해 총 25억이라는 거금을 들고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게 되었죠. 스마트팜, 미래 농업의 혁명이라 불리던 그 사업. 강노인의 인생은 그렇게 새로운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선산을 팔아 손에 쥔 거금 25억. 그 돈은 곧바로 최신식 스마트팜 시설로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온실이 세워지고 자동 온도 조절 시스템이 설치됐습니다. 물과 영양분이 자동으로 공급되고 태양광 패널까지 달려 있었습니다. 강노인은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큰 사업을 하게 될 줄이야. 평생 공무원으로 월급만 받던 내가 이제는 기업가라니. 아내도 처음엔 걱정했지만 싱그럽게 자라나는 채소를 보며 조금씩 마음을 놓았습니다. 여보, 이 상추 좀 봐. 하루가 다르게 크네. 진짜 돈 될 것 같아. 온실 안에서 푸르게 자라는 작물들을 보고 있으면 뭔가 인생 이막이 열리는 듯 했습니다. 후배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형님, 이대로만 하면 1년 안에 투자금 다 뽑습니다. 요즘 다들 귀농, 귀촌한다고 하지만 사실 이런 건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형님은 진짜 선구자예요. 그 말에 강노인의 어깨가 절로 펴졌습니다. 언론에서도 스마트팜을 미래 먹거리라며 떠들썩하게 다루던 시기였습니다. TV 뉴스에서 젊은 창업가들이 비닐하우스 대신 첨단 온실을 세우고 억대 매출 농부로 성공했다는 기사가 쏟아졌죠. 강노인은 그 화면을 보며 자신을 겹쳐보았습니다. 그래, 나도 곧 저렇게 될 거야. 은퇴 후에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리라. 매일 아침 온실문을 열 때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맑은 공기 속에서 자라는 푸른 잎들, 규칙적으로 돌아가는 기계 소리,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 그 순간만큼은 실패란 단어는 전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강노인의 인생은 이제 막 꽃피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던 것도 잠시. 사업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전기료부터가 문제였습니다. 자동화 설비와 냉난방 시스템, 조명까지. 한 달 전기세만 1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인건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자동화라더니 사람이 더 필요하잖아. 직원 2명의 월급의 관리비까지 한 달에 3천만 원이 훌쩍 나갔습니다.
반면 수익은 기대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대기업과 납품 계약을 맺을 줄 알았는데 조건이 까다로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결국 동네 중도상인에게 헐값으로 넘기는 수밖에 없었죠. 강노인은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번 달 매출이 1억도 안 되네. 그런데 나간 돈은 1억 5천. 이러다간 큰일인데. 처음엔 잠시 겪는 어려움이라 생각했습니다. 처음이니까 그렇지. 곧 정상 궤도에 오를 거야. 하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손실은 쌓여갔고 대출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후배는 자꾸만 핑계를 댔습니다. 형님, 올해는 유난히 날씨가 안 좋아서 그래요. 내년엔 나아집니다. 하지만 그 내년은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지금 손해가 얼마나 된 거야? 강노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고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뒤척이다가 새벽녘이 되어서야 잠깐 눈을 붙이고 다시 아침이면 온실로 향하는 나날. 건강은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1년도 안 되어 체중은 5kg가 빠졌고 혈압은 치솟았습니다. 그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선산을 팔았을까? 그 땅만 그대로 있었어도 이렇게 고생은 안 했을 텐데. 희망으로 시작된 사업은 어느새 그를 갉아먹는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시간은 강노인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투자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아 그는 절반 이상을 잃고 말았습니다. 25억 중 남은 건 고작 10억. 거기에 은행 대출까지 끌어다 쓴 탓에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후배는 슬그머니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저도 이제 다른 일 때문에 바빠서요. 앞으로는 형님이 직접 알아서 하셔야겠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동업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남은 건 감당할 수 없는 빚과 텅 빈 온실뿐이었습니다. 지인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야, 너 그거 대박 난다더니 왜 이 모양이야? 괜히 선산 팔아서 고생하는 거 아니냐? 손가락질은 날카로웠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밥상을 차려놓고도 젓가락조차 들지 못한 채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대화는 사라지고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강노인은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땀에 젖어 벌떡 일어나면 새벽 4시. 온갖 후회와 불안이 몰려와 다시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몸은 무너져갔습니다. 60 넘은 나이에 매일 전쟁 같은 나날을 버티려니 체력은 바닥이 났습니다. 병원에서는 고혈압 약을 처방했고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큰일 납니다. 지금은 돈보다 건강이 먼저예요. 하지만 강노인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건강도 지킬 수 없는데. 그의 인생은 선산을 팔던 그날부터 내리막길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손에 쥔 것이라고는 빚과 후회뿐이었습니다. 결국 강노인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버티면 빚만 늘어날 뿐이라는 걸 깨달았죠. 그는 온실을 정리했습니다. 아직 멀쩡한 설비들을 중고업자에게 넘기고 남은 땅은 은행 담보로 잡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돈으로 시골집 마당 한켠의 작은 텃밭을 다시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휘황찬란했던 자동화 기계 대신 낡은 호미와 손수레. 하지만 묘하게도 그 단순한 노동에서 위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돈은 잃었지만 그래도 땅은 배신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다시 흙을 만지며 그는 조금씩 마음을 추슬러 갔습니다. 아내와도 서서히 대화를 회복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꺼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앞만 보고 달렸어. 아내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돈보다 중요한 건 우리 둘이 함께 있는 거야. 앞으로는 우리 작은 걸로도 만족하며 살자. 그 말에 강노인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빚은 여전히 남아있었고 잃어버린 선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희망이 다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대박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내고 아내와 함께 밥을 먹고 텃밭에서 싱싱한 채소를 수확하는 소소한 기쁨을 붙잡았습니다. 인생의 이막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지난 실패를 되새기며 배운 겸손과 깨달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크게 잃은 뒤에야 작은 것의 소중함을 알게 된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깨달음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우리도 한 번만 도전해보자는 욕심에 정말 소중한 것을 잃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은 행복, 작은 만족 속에서도 충분히 따뜻한 인생이 있다는 걸 오늘 이야기를 통해 함께 느껴보셨기를 바랍니다.